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부터 이 새로운 청약제도 개선안이 적용이 됐다고 하죠. 요즘 규제가 내려지고 또 새롭게 뭔가 제도가 바뀌고 너무너무 많아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쫓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이런 것들 당연히 잡아드릴 거고요. 가치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물건들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꼼꼼하게 책임지고 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전 부동산 고고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짜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계의 유반장으로 통하고 계시죠? 유엔에스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 대표님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전화 주는 거 잊지 마셔요. 전화번호 안내합니다. 02-2077-6357번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부동산 투자 관련 팁 먼저 공부를 할 텐데요. 유 대표님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부동산에서 돈으로 통하는 교통 호재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가장 뭐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뭐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뭐 없었던 지하철역이 생기는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지금 내년에도 우리가 가장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그게 바로 이런 교통 호재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의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통 호재를 통해서 또 부동산 투자 돈 벌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이런 어떤 교통 호재하고 부동산 가격이 어떤 비례관계에 있을까? 뭐 비례관계라는 건 이런 거죠. 네. 결국 교통 호재가 있으면 또 이렇게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그 수직선상에 있는 것들이 일단 뭐 개발계획 발표가 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번 오르죠. 뭐 지하철역이 없었던 게 생긴다든지 갑자기 없었던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지하철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호재들이 있을 때 발표가 나면 한번 오르고요. 자, 또 착공을 한번 오르죠. 뭐 그쪽에서 어디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착공을 하면 착공 시점에서 한번 오르게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개통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편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3단계를 이제 전후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그렇죠. 발표가 났을 때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착공 시점 정도가 좋겠습니다. 뭐 개통도 뭐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통 시점이 되면 이미 거기에 대한 개발 호재가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작겠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까요? 자, 일단은 여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내가 1시간 반 정도 출퇴근하다가 그렇죠. 내가 한 지하철이 생기면서 30분으로 줄었다. 자, 그러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이 늘어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추구하는 워라밸, 그렇죠. 일과 삶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출퇴근 시간이 줄었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하철역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는 상권이 활성화가 됩니다. 뭐 없었던 그렇죠. 아주 큰 쇼핑센터도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또 문화 관련 시설들 이런 것들이 뭐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뭐 주변으로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그렇죠. 그런 어떤 아주 우리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주거 수요도 이제 풍부해지겠죠. 야, 거기 살아봤더니
예전에는 지하철역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즘 가면 너무너무 편해 이렇게 하면서 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또 주거 수요들을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주거 수요가 몰려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요즘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올인 빌리죠. 그죠? 빌리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올인비를 추구하는 특히나 이제 1, 2인 가구,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살고 있는 곳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좋겠고 없어도 할 수 없어.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올인비를 추구하는 1, 2인 가구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이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젠 지하철역이 없으면 주거로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교통 호재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9호선 올 한 해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뭐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데 더더구나 이제 강동시대가 열렸죠. 이제 3단계가 개통을 했습니다. 12월 1일 날이었죠. 뭐 일반적으로 그 혼잡도가 거의 한 163% 정도 됐는데 뭐 거의 173%까지. 그러니까 뭐 100명이 타야 되는데 약 한 173명. 그래서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는 뭐 정말 지옥철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자, 그렇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 굉장히 힘들겠지만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죠. 사실상 지옥철로 불리는 어떤 수요가 많은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용객이 많은. 그래서 9호선이 이제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장 구간 이제 8개역 잠실 이제 종합운동장 쪽에서 잠실 완전 전체를 다 관통을 해서 이제 강동, 그렇죠. 이제 강동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9년 만에 개통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착공, 뭐 개발계획 발표 나고서 착공하고도 개통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9호선이 주목받는 이유, 3단계가 이제 개통이 되자마자 4단계가 또 뜨겁습니다. 5월 25일 날이었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자, 예타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길동 생태공원 지금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길동 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고덕 쪽으로 이제 고덕 강의 일지구까지 4개 역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이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지금 내년 그 사업 예산에 4단계 사업에 대해서 첫 이제 예산 반영이 된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예산이 반영됐다라는 건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2027년에 이제 개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덕 쪽으로 가서 나중에 5단계, 6단계에서 또 미사까지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자, 이러다 보니까 9호선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부동산의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호선. 자, 내년에 굉장히 또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뭐 상일동, 강일지구 이제 미사 강변도시 그렇죠. 자, 미사 지금 지구가 생기면서 계속 뭐 정말 오매불망 계속 기다려왔던 게 바로 이제 5호선입니다. 자, 이것이 덕풍동이나 이제 그 신장동까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년 7월에 이제 개통이 된다라면 지금까지도 그 5호선 연장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계속 뭐 9호선은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하철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이러면서도 지금 미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거의 뭐 7억, 8억까지 가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막상 또 개통이 되고 나면 어떤 또 영향권을 벌지 그렇죠. 자, 최근에 이제 신장동 쪽에 그 현안 이주구 쪽에 그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평균 경쟁률이 그렇죠. 11.89대 1. 네, 엄청나게 뜨거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런 어떤 신설역 주변, 특히나 이제 미사역 주변이 되겠죠. 이쪽 역세권 단지들 이런 쪽의 개통 효과가 또 얼마나 나타날지 우리가 내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지금 동쪽, 강동 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라면 지금 서쪽이죠. 방화, 김포공항 쪽 그렇죠. 자, 방화 쪽도 5호선이 연장이 되는데 그것이 검단, 인천이죠.
김포 한강 신도시 이제 김포인데 자 이게 지금 연장 사업이 약간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5호선 연장하면서 방화 차량 기지를 지금 뭐 인천 검단이나 아니면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합쳐서 건설 폐기물 처리장까지 옮기려고 이제 하니까 지금 뭐 인천 쪽이나 이제 김포시 쪽에서는 아니 그냥 지하철역만 들어오면 되지 왜 건설 폐기물까지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자체 간에 지금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서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기를 겪고 있어서 지금 내년에 이게 또 어떻게 좀 풀릴지 요것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신안산선 지금 속도 내고 있고 4호선, 8호선 지금 연장 개통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신안산선 850억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 8월 전에 이제 조기 착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안산선 달리고 있고요. 자, 지금 4호선 같은 경우에도 당국의 별내 오남 진접 연장선이 한 2년 정도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2021년 이제 개통을 하죠. 자, 8호선 같은 경우에 암사 쪽에 지금 그 공급 처리장 그렇죠. 이쪽 때문에 약간 공사가 지금 늦어졌는데 이쪽은 지금 다산 때문에 그렇죠. 8호선은 다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별내까지 되고 2023년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 이제 연장이 돼서 어쨌든 2021년, 2023년 이렇게 개통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 또 가장 뜨거운 분수령이 될 것 그렇습니다. 광역철도인데요. 자, GTX A 노선 자, 뭐 오늘 지금 어떤 뉴스에서 지금 나왔죠. 지금 약 한 1조 정도를 정부에서 재정으로 우선 투입해줘서 올 지금 24일 날 아마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GTX A 노선 가장 뜨겁죠. 네, 지금 운정, 파주 운정 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역 쪽, 그래서 강남 한복판 삼성역 쪽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는 바로 동탄까지 연결되는 GTX A 노선 지금 내년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겠고요. 자, GTX B하고 C 노선 신분당선 연장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C 노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당초에는 금정에서 의정부까지만 연결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수원에서 그렇죠. 지금 양주까지 지금 양주 덕정까지 연결을 하면서 예타에서 1.33을 기록하면서 네. 예타를 통과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신호선이 좀 더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경의선하고 동해선 지금 남북 공동 조사 사업 유엔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요거는 대북 제재 예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울역이 유라시아선 그러니까 지금 북한까지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 그러니까 결국 서울역에서 지금 런던까지 가느냐 지금 이 얘기들 내년에 아주 좀 뜨거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내년에 수도권 전철도 지금 줄줄 이제 개통을 하는데 김포, 양천, 김포공항, 김포도시철도죠. 원래 올해 개통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죠. 내년 7월 이제 개통을 하고요. 자, 수인선 이제 3차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산 한양대 옆에서 지금 수원역까지 하면 이제 수인선 완전히 완벽하게 그래서 내년 12월 개통이고요. 자, 지금 7호선 청라 연장하는 게 지금 내년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기본계획에 승인이 되면 청라 쪽도 좀 뜨겁겠죠. 자, 2호선 지금 청라 연장도 예타 지금 뭐 조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청라 쪽에 7호선, 2호선 지금 얘기가 뜨겁습니다. 자, 경전철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9개. 자, 이 중에서 신림선 가장 빠릅니다. 이미 착공을 했죠. 15년에. 자, 2022년 이제 개통이 되면 지금 이제 우이신설선에 맞춰서 지금 2개째가 지금 되게 되고 있고요. 자, 서부선 같은 경우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동북선 같은 경우에 내년 말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례 신사선도 좋은 소식 있습니다. 민자 적격성 통과를 했기 때문에 10년 만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자 선정되면 내년에 좀 윤곽이 드러나겠죠. 자, 위례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 안 된다라고 해서 LH 쪽에서 그럼 돈 다 대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재정 사업을 준용해서 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이 신설 연장하는 거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 7월이었네요. 올 7월에 박원 시장이 이거는 그냥 재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돈 대서 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진행이 되겠죠. 자, 고속도로. 네. 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죠. 세종 포천 지금 고속도로 이제 개발 호재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2 국가의 경제 대동맥.
자, 경부고속도로가 부동산 안에서 가장 큰 또 축이었다면 자,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이 생기는 거죠. 자, 국내 최초의 스마트 고속도로자, 정말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세종에서 이제 포천까지 가는 거죠. 자, 총 연장 131km. 자, 이것이 2024년에 이제 전 구간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드디어 아주 큰 경제 대동맥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첫 구간이 이제 성남에서 구리 구간인데, 그렇죠. 이쪽이 지금 2022년이면 이제 개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종하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수도권이면서 이제 서울을 지나는 요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먼저 개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상. 자, 여기에다가 세계 최장 지금 고덕대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고덕동에서 구리 이제 토평동 여기를 지금 연결하는 거죠. 지금 그쪽에 가면 이제 공사하고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자, 랜드마크가 되겠죠. 지금 세종 포천 고속 540m. 자, 이것까지 가셔야 되고 다 지어지고 난다라면 앞으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도 그 부동산 안에서는 계속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교통 호재를 한번 쫙 총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표님,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부동산 투자 잘할까 궁금증도 너무나 많이 생기는데 세미나 가면 이거 다 알려주시는 겁니까? 네, 정말 뭐 이 많은 거를 정말 다 정리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이 짧은 시간에. 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되는 서울 쪽의 초역세권, 과연 어느 쪽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늘 부동산이라는 거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 여기도 사고 이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가 가용한 내가 자원을 갖고 투자 금액을 갖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지역을 찝느냐, 어느 지역에 들어갔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중에서도 이제 초역세권,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아무리 뭐도 10분 안에 투자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느 역이 앞으로 더 돈이 될지 이런 것들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투자 전략을 짜드립니다. 요거는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강남 구청역 쪽에서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늘 강조드립니다. 서울 중심권 말씀드리잖아요. 3대도심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7대 광역 중심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12지역 중심에 투자해라. 한강 가까운 곳에 투자해라. 늘 강조드립니다.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내가 정말 소액,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들 제가 다 짜드리는데 요즘 서울 중심권 조금 또 지방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주말 특강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하고 있습니다.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또 세미나 오시면 아주 충분히 또 이렇게 아이 컨택,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제가 또 다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편안하게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세미나여서요. 여러분들 꼭 전화로 예약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알짜배기 물건 하나씩 열어보러 갈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으로 가겠습니다.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6호선 동묘 압력에서 걸어서 약 20초 걸려요. 2020년 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7층 건물로 지어지는데요. 이 중 13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욕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엔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실투자금 1,300만 원 내다보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을 1억 원으로 잡으면 실투자 금액 3,300만 원 내다볼 수 있습니다. 숭인동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는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3대도심에 늘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뭐 종로, 이제 광화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영등포. 이렇게 3개 지역을 해서 우리가 3대도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3대도심 큰 정말 도심의 이제 사이즈, 도심의 위상, 도심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이 도심권, 그러니까 도심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로하고 중구하고 용산구
이 3개 구를 가지고 우리가 도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심권 안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51%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다 30년 이상 된 너무너무 오래된 건물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럼 신축은 얼마나 있을까요? 신축이 10년 이하의 신축, 10년까지 잡더라도 7%밖에 안 되는, 정말 그러니까 도심권, 그러니까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용산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신축, 새 집에 목말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너무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르셀로나 가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도심권을 고밀도 개발해서 그쪽에다 이제 주거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도심 고밀도 개발,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또 도시 재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방침이 되겠는데요. 자, 서울시에서 1호 도시재생, 바로 창신 숭인 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1호 사업이 잘 돼야 5년간 50조를 투자를 또 할 수가 있겠죠. 1호 사업이 잘 안 되면 좀 그 다음 뭐 2호, 3호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또한 창신 숭인지구인데, 본 매물이 이 숭인지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으면서도 굉장히 앞으로 보면 또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쪽에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대도심 쪽에 종로 안에 그것도 메가 상업 지역의 신축 오피스텔이라는 건데요. 제가 좀 지도를 요금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 매물이 동묘 압력, 그러니까 1호선하고 6호선이 이제 선은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에서 도보 20초 거리. 야, 도보 20초 거리라면 정말 뭐 나오자마자겠죠. 초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 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쪽도 가까운데요. 자,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2호선, 4호선, 또 여기에다가 5호선까지. 자, 그러면 이쪽 전체 다 하면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종각 쪽하고 서울시청 명동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네요. 자, 이 전체 지역, 뭐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이렇게 메가 상업 지역, 엄청난 메가 상업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뭐 종로 이쪽이 정말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메가 상업 지역 쪽에 앞으로 어떤 압축 도심,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 매물이 이 메가 상업 지역에 상업 지역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뭐 성대, 카톨릭대, 한성대, 고대, 성신여대, 뭐 서울시립대, 한양대, 동국대, 숙명여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생들 수요, 특히나 뭐 이쪽에서는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정거장만 가면 되잖아요. 자, 이렇듯이 지금 대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이 주변으로 있는 그 교직원들 수요, 또 종로 쪽에 있는 또 한 100만 명 정도의 또 어마어마한 대업무 단지가 있잖아요. 동대문 쪽도 말할 거 없고요. 자,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서 정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황금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저희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정보를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17층으로 지어진다면서요. 세대수가 네. 꽤 많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쪽에 지금 뭐 청계천이 지금 흐르고 있어서 청계천도 지금 보일 만큼 이렇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128세대 또 대단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본 매물 좀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죠. 사실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새 오피스텔에 좀 살고 싶어,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아주 뭐 거실이나 뭐 그렇죠. 침실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원룸이지만 또 이렇게 욕실까지 아주 따로 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격이요. 가격도 맞아 떨어져야지 갈 텐데요. 그러겠습니다. 뭐 우리 앵커님이 또 가격에 또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게 1억 4,300만 원인데요. 자, 종로 쪽도 지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땅값이 비싸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억 8천, 9천, 뭐 많으면 지금 2억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1억 4,300인데 지금 보더라도 약 한 1억 3천 정도 전세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종로 한복판에 더블 역세권 도보 20초 거리에 그렇죠. 자, 이것이 또 가월비 가격 대비 월세가 높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까지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숭인동 저희 오피스텔 정보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표님 나 직접 만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챙겨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유재상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2077-6357번으로 예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토요일입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역시 챙겨드립니다. 같은 번호로 연락 주세요. 2077-6357번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실전 부동산 고고입니다.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